예. 아마 이 소위에서 아마 내용적으로는 전부 다 수긍하면서 지금 문제가 세 가지 같은데 조세하고 사회보험하고까지 포함할 건지 포탈만 할 건지 체납까지 넣을 건지 체납으로 하는 경우에 고액 상습 아마 이런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액 상습을 시행령에다 위임해 놓으면은 얼마까지가 고액이고 몇 번 하는 것이 상습이냐 하는 거 또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김현미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확실하게 포탈범인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걸 박아 넣으면은 그냥 명단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법안을 법문안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것을 하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보고 한번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는 이 법대로 국가계약법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또 계류시켜서 다음에 하자 하는 게 현재 이걸로 보면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딱 모아서 되지 않으면은 그 법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은 그냥 계류시켜두거나 이렇게 했지 요 부분은 통과시키고 요 부분은 소위에 계속해서 계류시키고 하는 경우가 저는 지금까지 다뤄보지 못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그러면 요 문안을 바꿔야 되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지 않기로 하고 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면은 이 정도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상습 고액에 대한 범위도 한번 정부에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일정 제6항 김현미 의원이 안민석이요? 예. 검토위원 보고서에 보면은 이정 위원안, 김광림 위원안, 이만우 위원안, 안종범 위원안, 유성걸 위원안과 소득세법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의결할 때는 이제 김광림 위원안은 이제 빠지게 되는 이유가 유성걸 위원 국가계약법하고 똑같은 사안이 그 내용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김광림 위원안 중에서 부분은 이번에 포함시켜서 소득법에 개정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재해부한다.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지만은 전체 운영을 좀 이렇게 지체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냥 가도록 하는데 다음에 이 부분 정확하게 수석실에서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 예. KB 국민은행의 민병덕 KB 전 국민은행장님께서 증인 참고인으로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명단을 보니까 여신 담당 이득영 부행장으로 교체가 됐거든요. 아마 이거는 퇴임한 분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진다. 또 민간인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같은 취지라고 하면은 신한카드의 경우에도 이재우 신한카드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5월부터 사실상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법적 임기는 8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책임 있는 분으로 교체하는 게 형평성에서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 담당 이득영 부행장님이 책임 있는 부행장으로 오듯이 신한카드의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사장이 책임 있는 분이 오셔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강사님께서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건데 누구를 빼달라는 얘기 아니고 기준을 맞춰가지고 하되 민병덕 개수는 그대로 민병덕 하자는 얘기예요. 예. 하고 이분이 퇴임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못한다고 하면은
같은 사정에 있는 사람도 같이 취급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입니다. 누구 이 사람 빼달라 뭐 낮춰가지고 해달라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예. 저는 누구를 빼달라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라는 민병덕 사장 넣으려면 넣어야죠. 같은 취지에 있는 사람은 같이 취급해달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네. 네. 김광림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민석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누구나 계산 가능한, 이런 표현이 또 붙었고, 또, 서른 의원님께서 초등학생도 계산 가능한, 이러면은 누구든지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은, 굳이 정부에 따르면은, 경제부총리에 따르면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르면 아마 이게 이 확실한 계산 근거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두환, 박정희 79년부터 몇 년까지 이런 걸 자치하고 연도별로 그냥 쭉 이렇게 하고 거기에 연도별로 물가 상승률 도배 물가인지 소비자 물가인지 채워 넣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계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굳이 전두환, 박정희, 박근혜 이거는 사실은 보좌관도 계산할 수 있고 안의원도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뻔한 거를 굳이 이제 부총리인데 요구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피해가는 방법으로 앞에 그거 없이 그냥 연도별로 쭉 놓고 굳이 79년 넣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이 정도 하시면 되겠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예.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총리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총리 저도 그날 했었는데 인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 전제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날 답변을 보면은 6억 원을 벽장소에 그대로 놔두면 6억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거고 물가 상승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총리께서 한번 찾아가시든지 이어서 분명히 말씀드려가지고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에 저 빈칸에다 채워 넣으십시오. 79년이라고 안 하더라도 71년부터 연도별로 쭉 해가지고 2000 몇 년까지 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얼마인지 이렇게 서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원장님 좀 정리를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5시간 가까이 단일청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 보고 그리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계청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지금 이제 청장님하고 간부들은 여기 앉아서 보고 계시고 또 복도에서 또 중견 간부들이 있고 아마 청에서도 직원들도 보고 있을 텐데 이게 참 통계청이 반성을 하고 참 의원님 지적이 맞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좀 지나치다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의원님들 지적에 귀를 기울여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청장님께 한 말씀 이렇게 드리자면은 오늘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국회에 나오실 텐데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질의를 답을 해주시고 정리해서 중간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 대충 보면은 그 머리 좋은 분들이 말씀이 좀 빠르신데 너무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서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통계는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절대로 외압에 의해서 청장님께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꼭 정치적 중립이라 논하지 않더라도 그런 데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에 청장님 계실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박영수 청장님하고는 별개의 일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 사태를 제가 사실 확인을 하면서
정말 우리 통계청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거의 저희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거의 대부분의 통계를 부처와 이게 보도자료를 가지고 사전 협의하는 어떤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처로부터의 요구가 있었던 거 각오만 필요해 주십시오. 예, 사실이고 그 중에 일부 제가 통계 공표의 일정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그 불미스러운 사태가 이렇게 발생한 게 이런 어떤 제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조금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통계청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외부 다른 기관과의 어떤 관계면에 있어 개선시켜야 될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압에 의한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 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해주십시오. 예. 지난번 우리 4월 임시국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청장님들이 대부분 공직 출신이셨는데, 박근혜 정부 들고 우리 학계 출신의 연구기관 출신의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꼭 정치적 중립,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당시에 하셨던 차장님 좀 앞에 좀 나와서. 한겨레 신문에 이 문제가 됐던 6월 18일자에 보면은 2012년 연간 보도 계획 자료에 보면은 분배 수치가 포함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금융부문은 연초부터 2012년 11월 9일에 공표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위원실에서 자료를 받은 거는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종합실시계획안은 공문으로 수신처 참조, 이렇게 해서 조사기간 2012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 21일간 해서 결과 공포는 2012년 12월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둘 다 맞는 게, 우리가. 아니, 어떤 게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연간 조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월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날짜를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 공문이 맞는 거예요? 예, 공문이 맞습니다. 한겨레에서 예. 11월 9일을 하려고 했는 건 이건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 한겨레에서는요, 가계금융조사가 11월로 돼 있다 그러고, 가계금융복지. 이 부분을, 예. 이 공문을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예. 의원님들하고 언론에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되는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도시가계조사하고 농촌가계조사에서 하던 거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진위계수도 넣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 한겨레 신문에 이래 보면은 원래 0.307인데 0.357로 악화가 됐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빼고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통계를 쭉 이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게 이와 같이 이제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존 통계하고. 예. 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거꾸로 0.357이 아니고 0.257로 나와가지고 정부에 상당히 유리하게 될 것 같으면 발표하십니까? 안 합니까? 저희는 어떤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요.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27년 동안 통계를 작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조사하고 새로운 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상이했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통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갑갑해갖고 정말 샘플링의 대가한테 이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통계청의 네. 통계 결과에 시계를 바꾸어 가지고 할 때는 몇 년 짚어보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짚어가지고 표본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 변수가 어떤 것이 바뀌어졌는지 하는 것을 확실히 두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꼭 좀 해주십시오. 예. 그 과정을 전부 설명을 하고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